많은 사람들이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통장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바쁘지 않아 보이는데도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조용히 부를 쌓아가죠.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데 한쪽은 평생 부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한쪽은 재정적 안정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부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부의 법칙,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72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2법칙은 부의 세계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계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수익률로 나눠서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성장 속도를 단번에 알 수 있어서 부자들이 투자 판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리죠. 이 공식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로 자산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왜 이 규칙이 부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준인지 깨닫게 됩니다. 숫자 하나가 장기적인 결과를 크게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칙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기본 개념은 정말 단순합니다.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 6% 수익률이 나는 상품이라면 72에서 6을 나누면 1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돈이 2배가 되는데 약 12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너무 단순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산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같은 돈을 가지고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인생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이 법칙의 위력은 특히 작은 차이가 큰 격차로 벌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때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라면 72를 3으로 나누면 24년이 나오고 연 4%라면 18년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익률이 1% 높아진 것뿐인데 실제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6년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데 20년에서 30년 단위로 보면 결과는 아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1% 차이가 나중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72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훈이라는 인물을 가정해 볼게요. 지훈이는 800만 원을 연 8% 수익률이 나는 상품에 넣었다고 하면 72에서 8을 나누는 순간 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별다른 추가 입금이 없어도 약 9년이 지나면 800만 원이 1600만 원으로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금액이 크지 않아도 수익률만 있으면 시간이 이렇게 자산을 키워준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민지는 800만 원을 연 2% 적금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72를 2로 나누면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돈이 2배가 되기까지 무려 36년이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지훈과 민지는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금액을 넣었지만 선택한 수익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액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떤 속도로 자라고 있느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지훈과 민지의 결과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결국 복리 구조 때문입니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음 해에 새로운 원금이 되면서 다시 이자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가 빠르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지훈이 800만 원을 연 8%로 굴리면 첫 해에는 64만 원이 늘어나지만 5년 뒤에는 원금 자체가 커져서 같은 8%라도 100만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수익률은 같아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반대로 민지가 800만 원을 연 2% 적금에 넣었다고 하면 첫 해 증가분은 16만 원에 불과하고 5년이 지나도 증가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리가 작동하긴 하지만 성장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자산이 크게 불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 8%와 2%의 차이는
단순히 6% 차이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8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되느냐 아니면 거의 그대로 머무르느냐를 결정하는 속도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2 법칙이 별도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 속도를 계산해주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복리가 돈을 키우는 힘이라면 72 법칙은 그 힘이 어느 정도 속도로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시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훈의 8%는 72 나누기 8을 하면 약 9년이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800만 원이 약 9년 뒤 160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복리 계산과 72 법칙이 거의 일치하는 셈이죠. 또 복리는 수익률과 시간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수익률만 높아도 안 되고 시간만 길어도 효과가 약해요. 일정한 수익률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간이 쌓여갈 때 이자가 이자를 만들면서 성장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지훈처럼 8%를 장기간 유지하면 복리가 가속되지만 민지는 2%로 긴 시간을 버텨도 자산이 잘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둘의 차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얼마를 버느냐 보다 내 돈이 어떤 속도로 일하고 있느냐이며 그 속도를 단번에 확인하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72 법칙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알아도 지금 자신의 돈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혹은 몇 년을 잘못된 선택에 맡기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72 법칙은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속도로 자라는지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둘째, 복리는 시간이 핵심인데 중요한 이 시간을 미루고 잃어버리죠.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 소득에만 의존하고 돈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넷째, 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미루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낮은 곳에 돈을 오래 묶어두면서 자산을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를 결정하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자라는 속도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72 법칙은 그 속도를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는 기준이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방향만 바꾸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